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은 내년에 경기 회복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경기 회복 가능성 매우 높다. 내년엔 정말 경기가 회복될 것 같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쭉 좀 모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로 다시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뭐 계속 사상 최고치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자,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또 지수가 1% 이상 상승입니다. 다우가 1.11%, 나스닥이 1.13%,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정말 펀더멘탈적인 호재가 되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큰 폭 감소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것은 주식시장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또 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동안에 금리를 이제 주로 올렸을 때 경기가 회복될 때는 주로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연 3번에 걸쳐 가지고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요것이 좀 조금 뭐랄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그 전의 어떤 사고에 의하면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경기가 괜찮다? 금리를 내릴 때 주식시장 올라간다? 이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약간 다른 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지표가 크게 나쁜 건 아니다. 크게 나쁘지 않다. 요런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모멘트만 주어진다면 경기는 다시 회복된다. 요런 이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별로 내리지 않았죠. 작년과 올해에서 작년 말에 작년 4분기에 잠시 좀 미국 증시가 급하게 내려왔다가 바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경기가 그리 나쁘진 않다 하는 거하고 또 경기의 불확실성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내렸다가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무역 분쟁을 빼고 미중 무역 분쟁을 빼고 나머지 펀더멘탈은 좋은가를 살펴봤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이 그리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리 나쁘진 않다.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뭐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뭐 그동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랬죠. 급락은 없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버블이 없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버블이 있어야지 크게 하락을 하는데 버블이 없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지난 3년간 한국의 부동산 내린다 말이 많았는데 지난 3년간 한국의 부동산 하락한다. 이게 이제 대세였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안 내려갔다.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말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버블이 없었다는 거죠. 버블이 없었다. 경기는 조금 부진했던 거 맞아. 근데 버블이 없었다. 버블이 없어놓으니까 크게 매도할 세력이 없다. 버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버블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격 상승 플러스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차입을 통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베팅, 은행 차입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투기적 매수, 요거가 이제 버블을 만들고
거꾸로 돌아서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이번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버블이 없다.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빠르게 되돌림한 부동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 네, 그것이 이제 현재 부동산 또 주식시장에 눌렸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10월 달에 비농업 고용이 12만 8천 명 증가했다. 전망치인 7만 5천 명 증가보다 큰 폭상을 했다. 저는 이런 이제 데이터도 중요했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버블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엄청난 버블이 생겨가지고 대박을 낸 그런 이제 단기적인 레버리지를 통한 버블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레버리지가 엄청 낮다면 레버리지라는 게 차입 투자죠. 차입 투자가 엄청 낮다면은 그 금리가 올랐겠죠. 금리가 안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차입 투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안 올랐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업률도 괜찮았다는 거죠. 3.6%로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뭐 별 차이 없었다. 또 노동시장 참가율도 괜찮았고, 게다가 미중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PMI 지수를 주목하자 그랬는데 PMI 지수가 다소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10월 달에 ISM 제조업 PMI가 48.3으로 50에는 뭐 돌아서지 못했지만 지난달 47.8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PMI가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합의, 미중 간의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문호신 재무장관하고 류허 중국 부총리 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끝난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원칙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게다가 이제 상무장관 월버로스하고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레리 커들로가 가장 또 핵심적인 인물이죠. 레리 커들로. 이 두 사람도 역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낙관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나서서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들이 나서서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증시가 좀 믿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기 실적들 좋았다라는 거.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키나한 이 양반 자주 나오죠. TD 아메리트레이드에 트레이드인데 트레이드가 됐네. 트레이드의 JJ 키나한. 이러한 고용지표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4분기 들어서 소비 중심 무역 경제의 모멘텀을 반영한다. 4분기 들어가지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4분기 들어서 소비의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는 경기 동행지수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국입니다. 이거는 한국. 제가 어제 지난 주말에 했던 거 그대로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9월 광공업 생산은 107.3, 8월 대비 2.0% 증가. 전문가들은 0.1% 감소를 점쳤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뭐 2.0% 증가가 엄청난 증가는 아니지만 괜찮은 모습이죠. 또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 2.9% 증가. 자동차하고 기계장비 쪽에 살아나고 있다. 근데 아직은 한국에서 소매 판매는 아직 좀 줄어들고 있고, 설비 투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건설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서 좀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나 투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와 투자가 중요합니다. 미국도 소비와 투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런 거보다는 소비나 투자 이런 거보다는 한국은 수출이 중요해요. 수출이 중요. 그래서 수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다면 수출이 잘 되니까, 불황이다면 수출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볼 때에 내년도 글로벌은 좋아질 듯. 가장 큰 이유가 미중 간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는 거죠. 반환점. 미중 간에 이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싸우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의 선거랑 맞물려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의 지표가 현재 동행지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고, 선행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미중의 그 갈등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또 좀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따르면 내년도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다. 산업연구원 반도체 수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투자가 필요하다. R&D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5G, 하나는 5G, 하나는 5G고 하나는 PC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PC.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5G가 좀 상당히 1500개 1500개 이상, 그러니까 1500만 개 이상 팔릴 거라는 거죠. 5G 스마트폰이.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5G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새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PC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요것이 일단 반도체 회복의 주요 이유라고 그럽니다. 반도체 회복에. 그래서 5G는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마케팅이 들어갈 것이다. 5G가. 그러면서 5G가 이제 급속도로 보급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CPU가 새로 나오면서 내년엔 PC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반도체의 회복세를 점치는 이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재고.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에 가면은 8월 말에 PC용 디램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 동결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또 소비자용 디램 가격 일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은 4에서 10% 정도,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5에서 17%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제 비메모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좋아질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좋아지면서 내년도 수출도 1분기부터 반등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이제 11월 수출이 이제 아마도 마이너스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거의 이제 보합 정도.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보합 정도. 요거는 이제 11월 수출은 보합 나오는 이유가 작년도 11월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로 가면서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그 수출 회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회복이 중요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수출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반도체, 다음에 이제 선박, 또 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 선박 그런 건데, 일단 반도체 쪽은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쭉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을 끝내고 재고 조정이 거의 완료 단계라서 이제 주가는 가격은 더 안 내려가는데 반도체가 재고 조정이 완료되고 재고 조정 완료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5G라는 모멘텀이 있고 PC라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5G하고 PC 모멘텀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갖다가 이끌 끌고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가 일단 이제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것은 요거는 기저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이죠. 근본적인 개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수량이 재고가 소진돼 가지고 이제 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G로 가면서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 반도체 양이 좀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미중 무역 분쟁 타결되면은 이제 무역이 활성화된다. 미중 타결로 인해서 무역이 활성화된다. 무역이 활성화되면 이제 한국이 가장 큰 수혜죠.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요것들이 큰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은 중국이 좀 살아나고 중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중간재 파는 거 요것들이 이제 좋아지면서 그래서 무역이 그러니까 수출이 기본적으로 좋아진다는 거. 게다가 이제 선박 쪽에서 선박이 이제 그 조선이 신조선이 그 큰 사이클 10년 사이클 봐요. 10년 사이클 회복 국면.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7년도가 이제 이게 이제 빅 사이클이었죠. 빅 사이클.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이 지났죠. 1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그러니까 신배라 맞나? 신배가 공급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선 패선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 자체가 모자란다는 거죠. 배 자체가 모자라서 그것이 이제 신조선 그 배의 수주, 발주, 이런 게 증가한다는 거죠. 발주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신차 효과는 현대차의 신차죠. 현대차의 신차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격 수출 증가 국면으로 들어간다. 작년도 물론 올해 물론 신차가 나오긴 많이 나왔지만 뭐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좀 나왔고 올해 많이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전 세계적으로 신차가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1분기에는 수출이 근본적인 플러스 기저효과도 기저효과지만 근본적인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반도체 요거는 가격 상승도 나타날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요 세 가지 분야에서 일단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석유류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다가 기름을 수출하지는 않지만 석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수출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3분기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 줄었지만 매출은 증가세다. 이거 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은 반도체가 가격은 하락인데 매출은 증가다.
이 얘기 뭐냐면은 수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 수량이 많이 나간다. 그 얘기 뭐냐면 재고만 소진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승 전환. 수량은 계속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수량은 계속적으로 수량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 전환 아닙니다. 하락을 멈추어 가지고 거의 상승할까 말까는 낸드 플랫이 상승인데 D램은 거의 저점이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제 D램도 원래 D램이라는 것은 이제 길게 봤을 땐 가격은 항상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급속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재고 소진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반등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D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D램이라고 하면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D램이 거의 저점에 있고 낸드는 상승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반도체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의 경기 회복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써놨는데 2017년 9월달이 경기 정점이었다. 이후에 24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하락했다. 그래서 충분히 24개월 동안 하락이 한 2년 동안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하여도 당연한 시점이다. 또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이제 저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은 그 경제 구조라서 수출 변화에 주시해야 되는데 수출이 지금 미중 때문에 그랬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하이로 들어가면서 수출이 좀 늘어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표가 바닥에서 미중 무역 분쟁 해결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 회복은 매우 낙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자, 그렇고 요거 제가 안 하고 그냥 요 글 쓰다 말았네요. 이거 왜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을 넣는다는 게 안 넣네. 어쨌든 북한이 초조해하고 있죠. 북한이 아까 아침에도 제가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했고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북한은 현재 초조해요. 초조해. 그래서 12월까지 끝내겠다라고 그랬는데 날짜는 다 가고 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초조한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초조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돌아가면서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 북미 대화 촉구한다는 얘기는 이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뭐 하여튼 12월을 넘어가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발하고 있죠. 큰일이 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이 꼼짝도 안 해. 미국의 생각은 뭡니까? 북한이 크게 바꿔라. 근데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는 뭡니까? 미국이 선법을 바꾸라.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아마도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 양보할 카드를 내놓겠죠. 제가 옛날에 옛날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 레이카비크 회담 얘기를 들었죠. 옛날에 레이카비크. 그래서 레이카비크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 레이카비크 회담은 뭔 얘기냐면은 예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회담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 하고 이제 레이건하고 회담을 했었죠. 근데 이때도 이제 1차 했었고 1차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요. 커피 한잔 마셨죠. 2차가 이제 레이카비크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도 결렬이었어요. 결렬이었는데 그때 이제 레이건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회담은 결렬이다. 소련하고는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흘러가지고 3차에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핵무기 경쟁을 끝내고 핵무기를 갖다가 줄이기 시작했죠. 줄이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도 북한과 1차 회담, 2차 회담, 2차 회담은 그때처럼 실패였고 3차 회담에서 큰 타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도 굉장히 미국과 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초조해 있는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제 11월, 12월에 특히 11월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큰 변화. 그 큰 변화의 가장 큰 상징적인 것이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를 탔다는 거. 요거 자체가 아주 큰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아마도 이번 이제 11월, 12월까지 큰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백마를 탄 것이 이제 미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내를 향한 것, 즉 북한 내부를 향한 북한의 내부에다가 올해 내에 반드시 뭔가 큰 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큰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적으로 반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 경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 하더라도 반항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표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미 접촉이 임박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이제 내년 2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 한미 방위비 협상이잖아요. 방위비 협상.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6조라는 둥, 심지어는 뭐 60조라는 둥이, 60조는 뭐 잘못된 얘기겠죠? 요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위비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미국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 연합훈련을 안 하. 연합훈련에서 뭐 비용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 돈만 들어가고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연합훈련을 안 하면서 그만큼 비용을 깎아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한미 방위비 협상도 그런 개념에서 아마 서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단 그래요. 한국 경기 저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미중 분쟁 완화로 교역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다. 그래서 내년의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도 역시 좋아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제목을 네이버와 카카오 전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카카오 100만원 간다 이렇게 뭐 많이 뻥을 쳤는데 그죠?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카카오는 대박 종목이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너무 좀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커가는 그런 이제 성장하는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북미 대화는 곧 아마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당장 오늘은 지난 주말에 2100에 마감이 됐으니까 요거에 돌파하고 돌파 이후에 2100에 안착하는지 2100을 안 깨는지 2100을 안 깨는지 요거를 주시해보자. 2100에 이제 지난 주말에 16포인트 올라가서 2100.20에 끝났단 말이죠. 요거 이제 깨지 않는 돌파해가지고 깨지 않는가 요거 잘 봐야 되겠다. 오늘 또 요 2100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좀 섭섭하겠죠. 오늘은 좀 돌파를 해나가서 모양이 좋아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 그리고 쭉 그 종목들의 지난 주말 흐름 보게 되면은 이제 역시 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인 지난주 중반 이후에
가장 멋진 모습이 네이버 카카오의 돌파의 모습이었죠. 돌파. 네이버 카카오의 돌파 모습. 돌파의 모습. 요거가 아주 상당히 상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2100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미국의 팡류라고 볼 수 있죠. 팡류. 구글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같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선두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시세 분출, 요 이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돌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지수는 본격적으로 2100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HLB가 이제 대량 거래를 만들고 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고, 반면에 이제 이중 항체 종목들은 살아나는 모습이죠. 바닥에서 이중 항체. 그 다음에 이제 셀리브리 같은 게 이제 상한가에 갔습니다. 셀리브리 재료를 바탕으로 상한가에 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화일약품, 명문제약, 이런 이제, 치매 관련주이다. 명문제약은 치매 관련주죠. 그런 거 빼고, 치매를 빼고, 이제 개별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좀 또 단발적으로 급등을 나온다.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IT에서 이런 흐름들, IT에서는 뭐 지난 주말에 크지는 않았지만, 화장품은 아모레가 이제 실적 오전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실적 오전 급등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 그런 모습 나왔고, 펜벤다졸 요거는 여전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알리코제약, 진바이오텍 요것들이 이제 강세. 펜벤다졸, 대지열병은 이제 뭐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조금씩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조금 있었고, 남북경협주는 뭐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올라가지도 않았고, 강보합 정도로 계속 진행되죠. 그 다음에 빗썸 관련주가 BT1이 상한가고, 버킷스튜디오 24%, 옴니텔, IOK가 9%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 잠시 좀 보여준다면 시간은 없네요. 빗썸 관련주가 요런 종목이었죠. 빗썸이 이제 지배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빗썸의 지배구조, 요건데 좀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는데, 비덴트가 원래 빗썸의 대주주죠. 근데 비덴트가 버킷스튜디오에 투자를 했고, 요것이 BT1에 투자했고, 요게 IOK에 투자를 했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돼 있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출자구조. 그러니까 원래 비덴트가 BTC 홀딩에 투자했고, 요것이 이제 빗썸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비덴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대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처럼 그렇게 돼 버려요. 비덴트, 버킷, BT1, IOK, 옴니텔. 그래서 요 상장사 5개가 골고루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런 투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불필요한 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요거 요쪽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셌다, 강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제 한 주입니다. 북한 문제도 좀 풀리고, 경기 문제도 좀 풀리고, 지수도 2100을 팍팍 돌파하고, 또 중국 관련 문제도 좀 풀려나가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돈 좀 좀 수익률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겠고, 또 인천여우의 회원 관리는 뭐 다 아시죠? 인천여우 회원 그쪽 들어오셔가지고 회원으로서 또 한번 멋진 하루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여우 회원 가입은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주목해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